수열 A 131번입니다. 수열 A에는 일반 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건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세요. 예. 생각보다 일반항이 복잡해서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풀이가 거의 없어요. 일단 세타가 0이라고 하면 얘 0으로 확정되고 1로 확정되죠. 0으로 확정되고 1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에요? 극한이?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2로 확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디귿 보시면 이런 범위들은 뭐예요? 코사인과 사인의 대소 때문에 나온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크다 이 말이고요. 이 말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발산 수렴 판정하려면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듭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코사인이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 0 되겠죠. 그죠? 그럼 극한은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타당하죠? 이럴 때는 사인이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 0 되겠죠. 그럼 극한은 뭐가 될 거예요? 2분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발산 속도의 관점에서 극한을 좀 바라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132번. 두 함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했지?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예? 무슨 함수? 아하. 야, 이름 말하고, 이름. 적분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면, 미분에서 뭐가 있다고 했지, 제가?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얘는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이 필요하냐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알고 싶으면 극한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x의 제곱의 거듭제곱이 0으로 수렴하느냐 혹은 뺄마 1로 수렴하느냐 혹은 발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작다 절대값이 그러면 극한 0 되죠. 맞아요? x가 1일 때는요 극한 뭐 돼요? 2분의 1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않나요? 분자가 지금 홀수번 거듭제곱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얘 1 될 거고 0 될 거고 얘는 x 남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타당합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잠 깨셔야 돼요. 여기를 제가 1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2분의 1도 필요하니까 표시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 그래프는요 일단 이 사이에서는 0이 되니까 이렇게는 0입니다. 그죠? 여기서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바깥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오죠. y는 x니까 여기 경계가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형태일 겁니다. 됐어요? 요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는요 y축의 대칭이면서 0,k를 꼭지점으로 갔잖아요. 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 것 같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이 점 꼭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꼭 지나간다는 말은 1,2분의 1 지난다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다. 그럼 반대도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좀 밝으면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그렸는데 좀 못생겼네요. 예. 그럼 교점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4개가 되겠다 라는 거 금방 알겠죠? 얘가 지금 gx의 그래프니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문제에 등장하면 그 극한을 직접 구하시면 어쨌거나 문제는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극한도 구해놓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알겠죠?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를 만나면 일단 극한은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합니다. 자, 다음 133번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얘도 진짜 별거 아니죠. 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의 극한은 항상 뭐냐면 여기를 뭐에 관한 식으로? 얘가 n으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여기를 n에 관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ln 제곱분의 ln 플러스 의 제곱이니까 ln의 제곱만 있으면 돼요. 즉 이 거리의 제곱만 있으면 된다고. 맞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맞죠? 써보면 pn은 4의 n제곱, 2의 n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위에 점이니까. 그죠? pn 플러스 1은 4의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 될 거고요. 됐죠? 그러면 ln의 제곱이라는 놈은 4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n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전개 정리하시면 정리 여러분들 하세요. 네.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이 식 자체를요, ln분의 ln 플러스 1 제곱만 써볼게요. 네. 그러면 9 곱하기 16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4의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속도가 제일 빠른 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16으로 나누게 되니까 얘는 9 되고요. 얘는요 9 곱하기 16 되죠? 얘들 0 되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극한은? 16 되겠네요. 됐죠? 이런 건 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왜 시스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요. 이거 전개만 틀리지 않으시면 아마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됐죠? 네. 넘어갑니다. 134번은 약간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극한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만 n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즉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x좌표든 y좌표든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요. 맞아요? 근데 극한의 경우에는 이 극한의 식이 아주 복잡해도 극한값 자체는 큰 계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아주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너무 복잡한데? 그리고 그냥 안 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물론 이제 본인 풀이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알겠죠? 예. 그냥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일단 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잡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뭐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냐면 AN부터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AN은요 이렇게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N하고 O를 이어요. 그 다음에 CN에서 AN에 수선을 그어요. 그리고 CN에서 X축에도 수선을 그어요. 이런 집 왜 하는지 알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합동이죠? 합동이잖아. 무슨 합동? RHS 합동이죠? 그죠? 예. 얘들 RHS 합동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길이를 사실 우린 구할 수 있죠. 여기에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맞냐? 맞아? 여기에 길이가 루트 4n 제곱 플러스 n 4제곱인가? 그럼 여기에 길이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 n제곱 밖을 꺼내면 n 루트 n 제곱 플러스 4라고 써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곧 cn의 x좌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an이란 놈은 n 루트 n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bn만 구하면 되는 거죠. bn은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이용해서 구하면 좋겠죠. 근데 ln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n분의 n이니까 2분의 n이에요. 맞아요? 2n분의 n제곱이니까. 즉 ln은 y는 2분의 nx거든요. 그럼 이 점의 중심의 좌표를 일단은 이걸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a이 뭔지 알았으니까 an, bn이라고 적고 an, bn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는 무엇 것 같다? bn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 지금 좀 복잡하니까 칠판에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거리를 재야 되는 직선은 일반형으로 좀 표시하시면 l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겠고요. 우리는 어디 원의 중심인 an, bn으로부터의 거리를 재고 싶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 분의 nan 마이너스 2bn의 절대값 이놈이 b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나요? bn은 양의 값일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이쪽으로 곱하시고 양변 제곱하는 선택을 하죠. 그럼 n제곱 an제곱 마이너스 4n an bn 플러스 4bn의 제곱은 n제곱 bn제곱 플러스 4bn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4bn 제곱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이제 an을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존나 싫네요. 대입하기가. 방법이 있냐? 근데 해야지. 대입할게요, 이제. 알겠죠? 네. n제곱 an제곱. 이거 좀 정리 좀 해놓고 하자. n제곱 an제곱이고, 마이너스, nbn으로 묶을 수 있나요? 4an 마이너스 nbn 이렇게 묶을 수 있냐? 안 되겠다. 잠깐만요. 그냥 쓸게요.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겠죠? 네. n 하나 날려도 되겠네? 그죠? 네, 이제 집어넣을게요. an제곱은 뭐예요? n제곱 플러스 4예요. 그죠? 네, 집어넣으면 n세제곱 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n제곱 플러스 4 bn 마이너스 n bn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n 하나 더 날릴 수 있네요. 됐어요? 그죠? 이거 bn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아, 못 풀겠다. 이거 bn의 2차식 아니냐 지금? 2차식이죠?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해 볼게요. bn의 제곱 플러스 4n n제곱 플러스 4 b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b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야 많이? 나 맞게 한 거냐? 아니야 이게 틀렸다. 여기다 an 제곱을 넣어버렸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만 고칠게요. 마이너스 4n 루트 n제곱 플러스 4 곱하기 bn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그러면 여기 n은 지울 수 있긴 하죠. 그죠? 네. 다시 쓰면 bn제곱 플러스 4 루트 n제곱 플러스 4 곱하기 b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b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왔습니다. 이번에 맞죠? 네. 근해공식 쓰시면요 bn이라는 놈은 얼마냐? 마이너스 2 루트 n제곱 플러스 4 뿔마가 아니고 여기도 마이너스면 bn이 지금 1, 3면 위에 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일 거예요. 네.
플러스 얼마냐? n제곱 n제곱 플러스 4 맞죠? 네.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아닌데 루트 어디 갔니? 루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n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헷갈려 죽겠네. 플러스 n 4제곱 플러스 4n제곱 이거네 이거. 와 졸라 싫다. 맞냐? 맞아요? 이거 정리되냐? 된다. 이게 n제곱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이죠. n제곱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를 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루트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냐? 맞아요? 네, 됐어요 이제. 뭐만 쓰면 돼요? 저식만 쓰면 되죠? 네.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분의 an 마이너스 bn 이라는 놈은 직접 넣어보시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분의 a는 얼마였냐면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였고요 마이너스 bn인데 얘도 루트 n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루트 n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분모의 모양을 보니까 그죠? 그럼 약분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럼 남은 식만 보시면 뭐 남죠? n 플러스 2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이제 이게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또 유리화 시도하시면 얼마 나오냐? 밑에가 4n이냐? 위에가 4n이냐? 그지? 맞지? 아래가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4 이게 나오죠? 그러면 1차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2 되겠네요. 그죠? 예. 구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극한은 어쨌거나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확신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풀이를 중단하지만 않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이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뭐, 귀납 추론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점화식으로 또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AN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알겠죠? 네. 여기 계산식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조그만 정사각형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정사각형을 이어붙인 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그린다. 그러니까 얘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예. n번째 그려지는 4분원은 호의 길이 AN이니까 첫 번째 그려지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맞죠? 첫 번째 그려지는 얘가 아니고 얘예요. 그렇지 않냐? 문제 읽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 그려져 있다.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부터 세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이건 새로 그린 거니까. 그럼 이 4분원의 호의 길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죠. 아니면 원의 둘레가 2파일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AN을 써보면 AN이 지금 2분의 파이로 시작합니다. 됐죠? 알겠죠? 그 다음 건 여기에 호의 길이를 그려야 돼요. 근데 구해야 돼요. 근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인 4분원의 호의 길이죠. 그럼 4파이 4분의니까 파입니까? 맞아요? 맞냐고. 맞죠? 그 다음에 요 4분원의 호의 길이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2, 1이니까 3이죠.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6파이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입니까? 2분의 3파이에요.
그 다음에 요 4분원의 호의 길이 알아야 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1이잖아요. 반지름 5입니다. 그럼 10파이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5파입니까? 맞아요? 맞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지? 얘는 여기 얼마냐? 2, 3, 5, 8이냐? 이제 그럼 16파이에 4분의 1이니까 4파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맞아요? 이 귀납 추론의 결과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죠. 맞냐?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맞죠?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an 플러스 2라는 놈이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점화식 누구의 점화식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해요. 물론 피보나치 수열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이 1, 1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점화식 자체가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잘 몰랐던 친구들은 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의 존재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기법은 교육과정을 매우 많이 벗어나서 잘 묻지 않습니다. 보통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나오면 거의 뭘 물어보냐면 인접한 두 항의 극한을 묻습니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알려줬어요. 수렴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그냥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화식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구하는 게 n분의 n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음의 값은 나오지 않고 0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an 이게 되는 거죠. 맞냐?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어차피 n이 무한대니까 이것도 이거하고 차이가 없죠. c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즉 c는 1 플러스 c분의 1이다. 그러면 c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러한 c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옵니까? 이걸 근해 공식으로 풀면 c는 2분의 1 뿔마 루트 5일 텐데요. 마이너스 루트 5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인접한 양수의 b니까 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c는 양수이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푸시려면 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지 않겠냐? 그래야 저걸 보고 왜 이렇게 두 개씩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지? 아,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점화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토끼가 뭐 한 쌍이 새끼를 낳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어떤 게 있거든요. 예. 피보나치 수열은 수열하실 때 정리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저랑 배운 친구들은 제가 정리해 줬나요? 피보나치 수열? 안 해줬나요? 해줬을 텐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 볼게요. (136번입니다) 136번은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얘를 보면 기계적으로 뭘 적고 싶어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아하 2bn이 무엇이다?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맞아요? 자, 두 번째도 이 순서로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bn 곱하기 bn 플러스 2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딱히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려면 하겠냐? 이걸 하겠다고? 딱히 가능해 보이지 않죠? 예.
그러면 귀납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항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보다는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음 항을 쓰는 측면에서.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역시 이렇게 적혀 있는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납 추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럼 bn 플러스 1은 어쨌거나 an 플러스 1 아래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먼저? an 먼저 확정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수열 an을 쓰고 수열 bn을 써서 아마 동시에 고려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은 1, 2라고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a의 둘째 항을 구해보는 건데 a의 둘째 항은 뭐예요? 얘를 2배에서 1 빼기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알면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얘를 제곱해서 얘로 나누면 되죠. 제곱해서 얘로 나누니까 뭐예요? 2분의 9가 되겠죠? 처음에 한 번만 규칙을 파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알겠죠? 다시 an 구하고 싶으면 뭐 한다고요? bn의 2배, 즉 9에서 얼마? 3 빼는 거죠? 6이 되겠네요. 다음은 6을 제곱해서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럼 36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9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8 되겠네요? 맞아요? 다음은 또 6을 2배에서 8 빼는 거니까 뭐 되겠어요? 12에서 얼마? 10이요? 10대죠. 16에서 6 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는 100 나누기 8 아닌가요? 그죠? 그럼 2분의 25 되겠네요. 그죠? 이런 짓을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좀 보는 건데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맞냐?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계차수를 쓰시면 되겠죠? 네, 계차 확인해 보시면 여기 2예요 여기 3이고 여기 4잖아요. 그럼 계차수율이 뭐예요? k 플러스 1이죠? 그럼 원수율 일반항은 원수율 첫째 항 더하기 계차수율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알고 계시죠? 그거 이용해도 되고 이건 사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자연수 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수열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B에는요? 이거를 2분의 4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를 2분의 16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허. 그러면 bn이라는 놈은 2분의 자연수,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제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bn이라고 하면 극한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1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뭔가 수열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 수열 해석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수열의 극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열 수학2에서 배웠나요? 수학 1에서 배웠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우면 뭐가 문제냐면 수학2를 한번 건너뛰고 수열 극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열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잊으셨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수학 1에서 좀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자, 137번. 첫째 항이 3분의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시그마는 항상 우리한테 뭐만, 제가 수열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그마는 항상 우리한테 뭐만 물어보냐면 더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혹은 그것들의 가중합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라면 더 할 수 있는 시그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맞아요? 그리고 부분분수 분해 맞아요? 그 다음에 근호를 유리화하는 거 그죠?
로그의 성질 이용하는 거.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얘는 그 중에 뭐겠냐? 부분분수 분해죠. 얘를 보면 어차피 더할 수 없는 식으만 묻지 않기 때문에 얘의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그거 반대군요.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얘를 통분해봐요. 얘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한테 뭐만 물어본다고요? 더할 수 있는 시그마만 물어봅니다. 더할 수 있는 시그마. 그러면 이거를 얘를 이용해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이게 지금 이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거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밖에 안 남냐면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인데요. A1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A1분의 1은 3이겠죠. 이놈이 얼마다? 4N, 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될 거냐면 4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3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냐? 돼야 될걸? 되죠? 그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따라서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분의 1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때 n은 당연히 1부터 성립할 거예요.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본 거니까. 근데 문제를 풀려면 누가 필요하냐? AN이 필요하지. 그럼 얘는 다 이렇게 한다고. AN은 그러면 n 대신에 n-1 넣으면 되니까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n이 2, 3, 4로 바뀌어요. 1, 2, 3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냐? 왜냐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3 곱하기 7분의 1 아니 5분의 1 나와요? 3 곱하기 5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첫 번째를 넣었을 때 3 곱하기 5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1을 넣으면 안 되죠. 3을 넣어야죠. 맞아, 2를 넣어야죠. 2를 넣어야만 3 곱하기 5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려면 니네가 n 대신에 n-를 대입했잖아. 그럼 n이 1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n-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n은 2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걸 일단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이 문제에서는 자, A1이 지금 얼마라고요? 3분의 1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n은 1부터 성립하게 돼서 이거를 신경을 안 써도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들은 이걸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반드시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만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답 나왔다고 장땡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어쨌거나 AN은 확정됐으니까 그럼 우리 SN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이제 SN 구해봅시다. 그럼 SN은 뭐냐면 이 AN 우리가 구해놓은 놈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요. 이게 되겠고요. 이것도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진분수 형태니까 부분수 분해겠죠? 예. 그래서 2k-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일단 찢습니다. 통분해 분자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이게 2분의 1 쓰면 되겠네. 타당하냐? 타당해요? 예. 자, 이제 시그마 제너레이팅 해보시면
이거 되게 쉬운 거네요. 순차도 소거된 타입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2n 플러스 1분의 2n 곱하기 2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이군요. 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 n s n 이라는 놈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하고 an만 곱하면 되는데 an이 뭐였냐면 2n-1 2n 플러스 1 분의 1입니다. 3차분의 3차전 최고차항의 기수의 비면 비교해보시면 8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풀고요. 남은 문제는 내일 풀게요.